우파에서 중도로 돌아섰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파에서 지금 중도로 돌아서셨고, 우파 대표 다살람님께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윤석열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뭘 했다고 이렇게 빨아주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카톡을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우파에서 중도로 돌아선 좀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그 계기가 박근혜 탄핵 때부터 중도로 갔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 때 네네네. 중도로 가셨다면 입장이 이제 중도죠. 그러면 탄핵이 잘못된 것도 부분 인정하지만 잘한 부분도 인정하고 뭐 요 정도 스탠스인 거네요. 지금 어떤 점이냐면은 박근혜 탄핵 때 담당 검사가 누구였죠? 윤석열이었잖아요. 네. 윤석열이 박근혜한테 네. 있는 죄 없는 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수사를 했었죠. 그러고 보수 인사를 100명 이상을 조사를 하고 깜빵에 쳐넣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언제부터 보수였다고 이렇게. 제가 일단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어떤 한 살인범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 살인범을 이 변호사가 나서서 무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 변호사는 무죄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살인인데 무죄로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다 칩시다.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증거에 네네네네. 대한 이런 것들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반박해가지고 했다라고 네. 쳐보자 이거예요. 이 변호사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결과론적인 것보다 아니 이게 그 잘한 것 과정에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살인죄를 무죄로 했다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네, 자. 대단한 사람이죠. 쳐넣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네네네. 지위가 검사죠. 유죄를 때리는 건 누가 때려요? 판사죠. 네, 판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윤석열이라는 이 당시에 검사라는 사람은 본인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원래 죄가 된다 모든 거 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걸 상대 변호사가 반박하는 거고요. 이걸 다 들어보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거지.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가라로다가 때려 넣은 게 아니라고요. 가라로 때려 넣었어요. 뇌물죄로 다.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유죄를. 네. 유무죄를 판사가 결정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왜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네.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긍은 해야겠죠. 아니 결과가 아니라 결과니까. 형님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박근혜 없는 죄 있는 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를 뭐 쳐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니까. 잘못된 거라고. 뭐가 아니죠? 결국 이거에 대한 네네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판사가 잘못된 거지 검사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판사들이나 헌재나 다 많이 좌경향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윤석열이 뭐 지금은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을 뭐 이렇게 뭐 응원할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닌 사람도 많겠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 깜빵 가 있고 막 이런 게 박근혜 때 일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정은 하시나요? 아니 근데 그게 왜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뭘 과대평가해요? 본인 얘기만 들어도 나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지금의 판사와 뭐 비교를 하려고 하시는데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박근혜 때 판사들은 정당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네네네네네. 검사가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쓰여도 판사가 네네네. 기각을 때려야지 맞는 건데 이거를 인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게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려고 이 얘기 꺼낸 거 아니에요? 자꾸 왜 판사 얘기로 흘러가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결국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판사를 지적해야지 그 당시 검사의 잘못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자를 잡았는데 네. 죄가 없는 범죄자에게 있는 죄 없는 죄를 갖다 붙여서 수사를 하는 게 네. 그거는 훌륭한 검사인가요? 그게 애초에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법 써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검사는 이거를 조사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판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럼 가끔 그쵸. 어쩌다가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1심 3심이 있는 거고 증거주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100% 확실한 의혹이 있는 범죄자라도 증거가 없고 나면 무죄 방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당시에 검사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래 열심히 했는데 검사 할 일을 했는데 네. 그 일이 진짜 검사로서 법조인으로서 그게 정의로운 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정의로운 게 어떤 건데요? 정말 지금처럼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막 깜빡 놓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지금 법치가 다 작살이 났잖아요. 지금 그 죄를 따졌을 때 그 죄들이 정당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나온 이 판국에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려고 있는지 없는지 온갖 말도 안 되는 태블릿 PC부터 해가지고 박았는데 그거를 다 갖다가 내가 몇 번을 그러니까 도돌이표를 돌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판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판사가 야 이거 왜 말 같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왔어? 무죄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판사가 정상적인 판사가 박살남님은 그러면 그 판사들이 정당하게 판결을 했다는 거네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당하게 할 일을 했다면서요 판사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방금 그랬잖아요. 나는 판사가 할 일을 했다고. 검사 얘기만 했다니까요. 방금 판사를 이야기했잖아요. 판사가 그걸 보고 잘못됐으면 무죄를 때렸다면서요. 무죄를. 그 무죄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때렸다고요. 그냥 탄핵시킨 거는 잘못됐다고요. 탄핵은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이 한 게 그 당시에 윤석열이 한 게 당당하고 정의로운 거였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몇 번을 물어봐요. 아니 그게 이게 열심히 한 건 알겠어요. 그냥 정의로웠냐 정의롭지 못했냐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아니 그거를 정의로운 거예요? 따져가지고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할 일을 정의롭고 안 정의롭고 그 당시에 알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아냐니까요. 지금 우리가 판결이 다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 거지. 만약에 유죄가 떴으면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유죄였으면 정의로운 거였고 무죄니까 지금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작을 검사가 직접 조작을 했냐고요. 검사가 몰랐을 JTBC 수도 있고. 손을 잡고 합작으로 완전히 박근혜를 취역 주고 말도 안 되는 태블릿 PC 최순실 정유라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 게 윤석열이라고요. 그걸 한 게 찾아보세요 윤석열이라고요. 한번. 예. 근데 네. 윤석열이 근데 어떻게 조사 한번 안 받아요? 증거를 만들어냈는데 검사라는 사람이. 지금 사법부가 점프국이라니까요. 지금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재판이 완전히 썩어 빠졌어요. 그때부터가 안 그런가요? 그러면 왜 무죄가 나왔어요? 한참 뒤에 나왔어. 한참 뒤에. 네. 탄핵되고 난 뒤에 탄핵을 제일 먼저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무죄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제대로 판결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어떻게 넣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결국 막 한 게 막 태블릿 PC로 막 무슨 뭐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언론이랑 손을 잡고 보수를 완전히 작사를 내놨는데 그러고 난 뒤에 홍준표랑 대선 후보 하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아 보수 완전히 썩어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죄 저런 죄 해가지고 했어도 탄핵은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서 탄핵 반대 해가지고 부결 냈으면 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총평만 말씀해 주세요. 총평만. 뭔 총평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승만 박정희 이 정도에 견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죠. 지금은 알 수 왜? 없고요. 왜? 언제 알 수 있는 거죠? 박정희 네.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의 시절이 왔으니까 위대하다. 그 당시에도 호평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좌파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와 그래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나라 없었지.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없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승만한테 뭐 욕하고 뭐하고 박정희 대통령 무슨 독재다 욕하고 이런 사람 많았겠죠. 지금은 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거죠. 아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계엄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총평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도 입장으로서 중도 우파 입장으로서 그냥 무슨 중도 우파예요 본인이 좌파구만. 중도 우파입니다. 완전 우파입니다. 중도 우파라는 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 중도 우파가 왜 없어요? 중도 우파가 어디 있어요? 약간 우파 뭐 이런 거예요? 약간의 자본주의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약간의 자유시장교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보수인데 윤석열을 막 이렇게 그냥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그게 중도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좌파가 돼요? 내가 중도가 돼요?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 그 정치색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중도고 두 번째는 좌파인 사람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중도 보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중도 좌파는 있어도 중도 보수는 없어요. 중도 보수는 어떤 거냐면요. 마음은 보수인데 사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애국자라서 보수인데 윤석열이 한 게 있어서 못 가는 게 중도 보수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에 명언 한번 남겨드렸던 예. 지금 좀 토론분들이 좀 답답해가지고 저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좀 불만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바설람님이 핀트를 조금 잘못 잡으신 게 아쉬운 점이 검사도 그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거 뭐 죄를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소는 그 당시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 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때 특검 임명을 해서 박영수 특검이 특검을 해서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랑 한동훈 뭐 검사 지금 이제 전 대표죠 하고 뭐 여러 인물들이 관련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다 보니까 여러 사건 조사가 많이 들어갔고 당시에 이제 검찰 측에서도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수사팀장으로 이제 특검 내 박영수 특검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실무자로서 진행을 한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서 검찰총장의 이제 명령에 상명하복을 따르는 조직이거든요. 군대처럼. 그러면 이제 장군이 무슨 명령을 내렸을
때 밑에 이제 장교가 이 명령이 좀 잘못됐다는 걸 알더라도 항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는 뭐 그거는 장교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상명하복이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수사팀장으로 들어갔을 때 뭐 수사하라고 자기를 불렀으니까 가서 그냥 열심히 수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사건 기록을 송부했겠죠. 그 정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 책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고 하는 건 다 검찰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연결했던 분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서 수사를 한 것 마냥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적으로 내가 어쨌든 그때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사과를 했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지지자라는 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수 입장이고 우파 입장이면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잘못됐을 때 현재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저가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간 일 가지고 와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물타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런 게. 그러니까 대국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했느냐는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과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뭐 그 정도까지 뭐 말씀드리고, 김구라가 유리한테 했던 거는 김구라가 실제적으로 전부 잘못을 해서 한 사과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전부 뭐 자기가 책임을 져서 한 거라기보다는 어째 정치적으로 이제 유감 표명을 한 거죠. 본인이 직접적인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좀 미안했다. 그렇죠. 그거부터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의 포부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 이게 대인배구만. 그죠? 그것만 그렇죠. 딱 봐도.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라고 가는 거죠, 그렇게. 네, 그리고 뭐 법적으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좀 쓸데없는 소리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죠? 예, 들립니다. 예, 아까 제가 뭐 따지시는 분 제가 아는 목소리 같은데, 그 당시에 네. 잘 보셔야 돼.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구지검에 쫓겨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에 이 양반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법대로 했어요. 눈치 없이 그냥 법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저 여주 쪽으로 쫓겨갔다가 또 여주에서 2013년에 쫓겨갔다가 저쪽으로 또 이제 대구로 쫓겨가고 이렇게 유랑 생활을 했어요. 중앙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에 이제 속해 있는 여당이었죠. 여기에서 김무성이라는 잡놈하고 유승민이하고 손을 쎄쎄쎄 잡고 그들을 따르는 62명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양반 자꾸 뭐 윤석열이 탄핵했다는 헛소리 하고 있는데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당시에 탄핵 당시에 대구지청에 가 있었고요. 전혀 상관없는 판에 박영수가 그 당시에 검찰에서 막 무리한 수사를 하고 뭐 가짜 태블릿 PC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개쇼를 벌였죠. 그런데 그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검찰 수사가 막 들어가다가 그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그 새누리당은 빠지고 그 당시에 국민의당과 이제 이 더불당의 전신놈들이 합의해서 박지원이가 그 중에 박지원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박지원이가 설레발을 쳐서 임명한 게 누구냐? 박영수예요. 박영수라는 인물이 누구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중앙지법의 중수부장이었어요. 바다 이야기 뚜껑 덮은 놈. 문재인의 똥을 닦은 놈이에요. 박영수가.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 당시에 선동을 하면서 박지원이가 중간 역할을 해서 박영수를 특검 임명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되자마자 이제 자기네 깐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박근혜한테. 그래서 이제 그 수사과장 자리를 맡기고 그 밑으로 이제 수사보도를 쫙 깔아요. 그래서 저분이 오해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19가지 사유로 탄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가지를 다 빼내고 탄핵을 했는데 탄핵 사유가 헌법에 정해 있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뇌물죄 뭐 이런 거는 사실 탄핵 사유가 안 돼요. 왜 기소 호출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여당 놈들이 자당 대통령을 칼을 댄 거예요. 그러면서 광풍이 불었죠. 미친 바람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중앙지법 얘기를 마무리를 할 건데 광풍이 막 불어요. 막 미친놈들이 한 500명 기소를 때려버려요. 검찰에서도.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엮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어떤 해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내요. 박영수가. 제3자 뇌물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특검에서 기소한 제목이 3개인데요. 알선수재, 직권남용,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해갖고 알선수재는 무죄받았고요. 직권남용하고 제3자 뇌물죄가 인용돼서 징역 20년이 나온 겁니다. 우리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계열은요. 이어령, 배어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혀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것이 직권남용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법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박영수가 모든 걸 지휘하고 스텝 짜고 지시 내리는 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수사를 했고, 저 양반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태블릿 PC를 갖다 특검에서 인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검찰에서 인용했는데 법원에서 국가수에 의뢰했더니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게 열린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서 그거 탄핵됐고요. 그 다음에 장시호라는 작자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라는 작자가 최순실이가 사용했다는 태블릿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특검 측에서 인용한 거예요. 왜? 그랬을 땐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열려있다는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닌지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의견을 소통한 자료가 거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엮인 겁니다. 그걸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그분이 많이 잘못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탄핵하지도 않았고 윤석열이가 기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통령 되자마자 사면했고 또 대구까지 쫓아가서 용서를 사과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원하게 받아주셨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면 받고 나오신 다음에요. 그동안 자기를 지지하던 놈들 한 놈도 안 만났어요. 만나겠다고 수없이 전화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없어요. 안 만났어요. 왜? 배신자 집단이니까. 그러다가 처음 만난 정치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중앙지법 얘기를 드렸잖아요. 중앙지법이 지법원장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교체를 했죠. 요거 이제 무언 포인트인데 오민석 판사예요. 오민석. 이 양반이 얼마나 대가 세신 분이냐면 그 당시에 광풍이 불 때 500명을 때려 조졌다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억대 청산하면서. 네. 그때 핵심으로 찍은 사람이 민정수석이었던 우석이에요. 우병. 이 사람 영장 기각한 사람이 오민석이에요. 미친 바람이 막 끌고 다닐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정통 엘리트 코스의 법관이에요. 대법원 연구관으로 지금 있다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지법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자, 이제 판을 보세요. 25 형사 부장판사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병우 같고요. 그다음에 그 2월 7일 날 임기가 다 됩니다. 2월 7일 날 임기가 끝나요. 그 재판사에. 그런데 거기에 오민석이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동안 중앙지검이 이재명을 끼고서 막 재판 2년 2개월씩 김동연 같은 애가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지법장이 아무런 코멘트를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법장은요. 사건 개개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을 분리해라 뭐해라 이러고 행정적인 업무는 볼 수 있는 게 지법장이거든요. 지법장이 와서 일단 지금 중앙지법이 실수한 게 뭐냐면 대통령을 기소를 했어요. 현직 대통령을. 그러면 특별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5 형사부에 배당을 해버렸죠. 그냥. 기존의 김명현 장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내란죄로 재판하고 있는 25 형사부의 배당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자 임명을 했죠. 오민석이를.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할게요. 중앙지법의 판이 바뀌나. 저는 앞전에도 그 이재명은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이제 누굴 만났냐면요. 염라대왕 만난 거예요. 오민석이를 만났어요. 자 사건 병합된 거 4개로 슬라이스 치면요. 바로 법정 구속이 가능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힘 올라간 거냐 법정 구속 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 생명만 끊어놓는 건데 자 그럼 오민석이가 왔는데 이걸 만약에 김동연이 재판을 병합해서 4건을 갖다 보니까 이게 3년 내에 끝날지 10년 내에 끝날지 모르는 이런 사건을 슬라이스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2심 재판 딱 진행되면서 바로 이제 백현동 사건은 거의 결론이 났어요. 요거로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파들이 뭐 구속됐다고 취임 났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니 바람이 바뀌었어요. 부는 바람이 바뀌었어요. 왜? 지금 각 지역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물불처럼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죠. 대통령 구속시킨 이후에. 그래서 아파들 웃을 날이 멀지 않았어. 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바뀌었어. 이제 거기서 이재명이 쉴짓 치던 애들 다 잘려나가. 아 내가 거짓말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검사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일을 했고 그 이후에도 문재인이한테도 충실하게 자기가 검사로서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미움받고 hin미한테 갈굼당하고 사표 내고 나와서 우리 우파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이 한 게 없다고요? 제가 어저께도 문자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찍은 게 윤석열 대통령 집권식이에요. 6,838억 달러.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금액을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세일하고 방산 세일하고 미국 가서 아메리칸 타이 부르면서 이루어진 결과들이 이것이 이제 또 나타났고 이것은 서민들에게 내려가면 1, 2년 걸리는 시간이 걸려서 서민들에게 낙수 효과로 내려갈 거예요. 자꾸 윤석열이가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윤석열이가 한 거 없고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98개의 공약 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298개입니다. 국회 통과한 게 35%, 103개 통과했어요. 나머지 다 기각했어요. 저 무도한 법으로 범죄당 새끼들이. 대통령이 할 수 없게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하신 일이 많아요. 대통령령으로. 자, 마약 수사 못하게 막아놓은 거 그거 대통령령으로 해서 바꿔놨죠. 네? 왜 한 게 없어요? 왜 한 게 없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관심이 없으니까 한 게 없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제2건국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느냐. 정리해 줄게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아빠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이명박 정권을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 반공, 빨갱이란 개념이 희석되고 인권이라는 걸 대체가 돼가지고 수사하지 못했어요. 배신년이란 집단 그 썰라님들 자꾸 홍보하시잖아요. 이 빨갱이들이라고. 애들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도 못해요. 지금. 왜? 인권. 대한민국 서점에 내 친구 김정은이란 빨간 책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 안 해요. 경찰이. 왜? 눈치 보냐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 좌파정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판을 30년 동안 이어진 빨갱이들 세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판을 뒤집는 거예요. 탄핵될 거라고요? 탄핵되면 어떻게 될 건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사무관, 5급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재판관을 당신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폭동 일어나라고 경고했어요. 폭동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무도하고 법률 위반하고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 채택 요구하면 다 지각해버리는 저 무도한 문영배 하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대한민국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국민이 누가 납득하고 순응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 여기까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 수구잡 친구 잠깐 한번 통화해볼까? 형님 지령 내려왔습니다. 소름. 이렇게 왔는데. 자, 한번 수급자 한번 통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누가요? 뭐요? 아, 난 또 뭐 딴 게 있다고. 할 때 그거 지령 그거 얘기한 거였대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저희 그 댓글 남기라고 막 이렇게 링크가 막 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분이 갑자기 우파라 그러는데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송도 형님이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아, 그거를 뭐 댓글 남기라고 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분열을 시켜야 되니까. 언제? 오늘 왔어요. 오늘. 아, 진짜로? 예. 뭐라고 왔는데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 단체 어디 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내용이 뭐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그 당 중에 소나무당이라고 있어요. 소나무당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거기 윤석열 이제 대통령 그거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거 그때 수사하던 검사가 저도 잘은 몰라요. 한동훈 검사님하고 이제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알았을 것이다. 그거 이제 조작한 게 밝혀졌거든요. 벌써 이게 뭐 의혹이 아니고 뭐 SK도 연결돼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올 건데 거기 가갖고 찍으면은 좌표 찍으면 가가지고 다 이제 추천 누르고 댓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까 전에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그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라. 예. 이런 지령이 오늘 나왔다고? 예. 그리고 아까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통화해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예, 일부러 이제 사람들이 우구심 가지게, 그렇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중도 오파라 그러길래 나는, 뭐야, 이거, 우리한테 이거 한 거 똑같이 그렇게 한 건가? 왜냐면 이게 좌파들도 많이 됐잖아요, 이 방송을. 그래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길래, 근데 그 뒤에 그게 뭐지? 사무장님인가? 공격하는 그 분야는 맞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작한지 몰라요. 이걸로다가 이제 분탕을 쳐라 예. 이렇게 지령이 그렇죠. 내려왔다고? 그렇죠. 그 박영수 특검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나는 이게 더 개소름인 게 그 와중에 오늘 딱 맞게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래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소름 돋는다고. 근데 그래갖고 그분도 그랬잖아요.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부도덕한 사람은 안 되려는 것 같아요. 이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갖고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들었는데 자살라님이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 전부터 느꼈지만 저도 이게 되게 뭐 아까 전에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거 진짜 뭐 충격이었어요. 저도. 근데 예,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제 쉽겠죠. 있으면 이제 예전에 뭐 해가지고 뭐 왜 그러냐면 이걸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게 우파의 이런 힘을 그러니까 힘이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지지율이 계속 오르면은 그 판사님들도 그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거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그 사실은 사실이더라고요. 결론은. 예, 저는 인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거기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오늘 전화 왔다는 게 개소름이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려오면은 한 번에 쫙 퍼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까 전에 거기 방송도 제가 봤는데 그리고 뭐 마르크스 깃발이나 팔레스타인 깃발이나 이런 게 그냥 우연히 그냥 가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거기 좌파 시위를 나가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바로 거미줄처럼 해서 상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오늘 보면은 박근혜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런 얘기는 제가 그 12월부터 쭉 하면서 이거 가지고 쭉 얘기를 이끌어 나간 사람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도 들어가지고 진짜로. 저도 그거를 듣고 나서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정의롭지 못. 그러니까 이렇게 감성으로 저희는 하잖아요 좌파들은. 근데 들어보면은 아까 다살라님도 약간 당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처음 통화하는 거고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사무장 형님도 이게 검사도 기소유예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판사는 아니지만 이거는 내가 해서 무리해서 해봤자 안 될 거 알면 그냥 자기도 기소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팀에서 무리하게 한 건 맞고 거기서 이제 차 빼고 톱 빼고 이제 예를 들면 그거 똑같은 얘기 해갖고 제가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법관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래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이제 몰아가는 걸처럼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지령이 내려왔다고요? 예, 길게 내려와요. 그래갖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찾아보면요, 그 아까 전에 배우신 형님들도 보면은 이게 그게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누가 했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저도 소름 돋는 게 그 손석희 씨가 나중에 그거를 얘기를 한대요. 그거 링크도 저한테 왔는데 어쩌면 태블릿은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불타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태블릿으로 이제 연속을 고쳤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해놓고 이제 박근혜를 탄핵하기 하는 데서 태블릿은 필요치 않았다 이렇게 자기가 그걸 클로즈. 그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그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오늘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 와가지고 아까 그분이 얘기하길래 그래갖고 제가 바로 그거 보낸 거예요. 그거 시위 오늘 거기 이거는 진짜 이거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 내용으로? 근데 왜냐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전략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있냐면 내가 볼 때는 이래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박영순 예. 그 사람이 이걸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뭉개버리고 그거는 약간 이렇게 해버리고 이거는 그렇죠.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로 완전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그랬던 사람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다 이 프레임으로 가자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팀장이 그러니까 그 특검 팀장이 박영수 씨고 거기서 밑에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이 이제 한동훈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조작하지 않았겠냐 의혹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형님도 그렇지만 책임자 있는 사람은 니들이 수사한 거 갖고 와서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와. 그러면 밑에 실무자가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근데 이거죠. 일단 윤석열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한동훈 아니면 윤석열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 뭐가 내용까지 나왔냐면 다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김한수 아니 근데 혹시 예. 그 지령 나온 거 그 캡처해서 나한테 카톡 한번 보내주면 안 돼? 나만 볼게 나만. 예, 알겠어요. 예. 나만 볼게. 진짜 그렇게 오는데 궁금해서 그래. 예, 어떻게 오는지. 알겠어요. 형님 뭐 유출 같은 거 안 하시죠? 나만 볼게 나만.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분이 계속 뭐 정의 막 계속 하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형님이 그 매번 이 시청자 형님들이랑 그거 알죠? 이거 레파토리 있잖아요. 계엄하면 레파토리 뭡니까? 장문은 몇 개나요? 그거 무조건 나오잖아요. 네, 그처럼 이제 애가 장문 무조건 나오잖아요. 왜 그랬으면 왜 그래? 이거 똑같잖아요. 소름 돋게끔 다 이게 논리가 똑같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전에 그게 제가 이제 받은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야,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내려주는구나. 왜냐면 그거를 내려줘야 신문 기사에 댓글을 누가 쓰면 거기에 추천을 받거든요. 추천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이게 이거 뭐지? 해갖고 눌러볼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근데 거기에 활동하는 그 단톡방 해봐야 뭐 몇십 명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가 하는 데는 몇 명 안 되죠. 근데 이게 거미줄처럼 이게 있으니까 계속 퍼지는구나. 이거 그 사람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저 있는데 강준구나 뭐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겠고 여기다 해가지고 그 기사를 이렇게 띄워줘요. 3개 정도 띄워주면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몇 번째 있는데 이거를 밑에 비추천 내려가지고 내리고 올려라. 밑에 거 있는 걸 올려라. 그것도 이제 티나게 안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때 뭐 태블릿 이걸 뭐 있는데 뭐 아무래도 그게 감정이 안 좋잖아요. 제 말은 아까 전에 형님 같은 이게 굳건하게 우파시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사람하고 상관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든 우파로 가는 건데 그죠. 형님 논리가 맞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맞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소름 돋은 게 오뽀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그렇게 나와요. 거기 이제 제가 보내드릴 건데 예전에 박근혜 조작해가지고 그거 깜빵 보냈으니까 윤석열도 오뽀다. 자기도 지금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변호인단이 공소처가 이게 그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하고 이렇게 자기도 오뽀를 당한 거다. 그럼 사람이 아무래도 그걸 알게 사실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몰랐고.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이거 윤석열 옛날에 그랬지. 그러니까 그 여론이 약간 그래도 좀 싸늘하게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분탕이 일어나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10명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 찾아보면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옛날에 이랬네. 이렇게 하면 그중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제가 뒀다 그랬는데 원래 같으면 제가 더 문자도 더 보내고 했을 건데 그 뒤에 제가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 그 말이구나. 와. 개충격이네. 그러니까 이제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거의 전 내피셜이 아니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그거 탄핵 기각하고 자기가 이제 그거 내려오기로 뭐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요 거의. 탄핵이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모양새를 좋게 그러니까 얘기가 다 된 게 기각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 탄핵이 이제, 안 되는 거 복귀하는 건 대통령.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에 이제 좌파 중국 형님들을 얘기로는 그렇게 모양새로 탄핵하면은 헌법재판소도 갈아엎으려고 그러고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모양새로 다 물밑에서 다 서로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기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사퇴를 하고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대. 대선을 하든지 아니 내각제를 하든지. 근데 내각제가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인들 얘기가. 예, 중국인들 얘기가 희망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근거는 없고. 이거는 뭐 제가 이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들은 거니까. 자기들이 이제 심어놓은 거기 좌파 판사들을 지킬 수 있대요. 그래야지. 아니면은 이걸 만약에 인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내전 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이게 공돌 해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한국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판사들 다 탄핵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를 좋게 하는 거죠. 기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 뭐. 그래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 좋은 정보입니다. 제가 치킨 맛있는 걸로다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중도 우파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뭐가 걸린다고 그냥 우파하면 되지 왜 중도 우파라 그래? 이상하잖아. 근데 내가 대통령을 까야게 되긴 하는데 그냥 우파라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중도 우파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뭔가 내가 설득력을 얻는 게 있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